과거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에 발목을 잡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현재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현재와 미래의 역사는 올바른 역사 인식의 공유 속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국가의 대사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출석하지 않고 국회를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오늘 국회를 열지 못하는 이 자체가 바로 정부가 제안했던 안이 국민과 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될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선 야당도 국익과 위기 앞에 여야의 당리당략에 앞서 초당적 국익을 생각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놓쳤던 또 잘못 판단했던 것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야당과 그리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 측에 성의 있는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일본 앞에 약점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안이 국회를 열 수 없을 정도의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안이라는 것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협상력의 약화는 물론 국격을 손상한 것입니다. 왜 정상회담 이전에 국회를 열어야 하는가? 정상회담 이후에 연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협상의 고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판단 착오 그리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담 전과 회담 후에 또다시 국회를 열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일 강제 동원 협상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와 한일 간의 협약은 반드시 대법원의 판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대법원의 판례를 벗어날 경우에는 또다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경우에는 한일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상을 입게 된다. 둘째, 우리 피해자들의 동의와 국민의 공감대가 없으면 안 된다. 피해자의 동의와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합의는 지속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외통위에서 저는 장관에게 서두르지 마라. 이 문제를 그렇게 서둘 일이 아니고 특히 대통령의 방일과 방미에 맞춰서 서두른다면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협상력의 약점을 치명적으로 노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시한에 쫓겨서 하는 협상은 반드시 쫓기는 자가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한일 간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관한 문제는 이미 이제 국민이 보고 있고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